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쿠킹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영업관리 MD 직무 희망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스펙 내역서로 살펴보면 수도권 2년제에서 요식업을 전공하셨습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920점, 토스 레벨 7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의 자격증 커마리그, 바리스타, 제빵기능사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으로는 교내 실습 동아리에서 1년 동안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호텔업, 사무 및 서비스직 1년 근무하셨습니다. 또 식품업계에서 재고, 물품관리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셨네요. 수상 경력으로는 교내 글로벌 요리연구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셨고 영어로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영업관리 MD 직무 희망을 하고 계시고요. 하고 싶은 말은 관련 경력을 쌓아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식업을 전공을 했기에 새로운 분야를 도전해도 될지 감이 안 오네요. 재고 관리하는 알바를 했을 때 제품들을 빠르게 파악하며 특장점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재미를 느꼈던 경험으로 이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업관리와 MD 직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겠지만 상품들을 고객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직무를 나아가는데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요식업을 전공한 쿠킹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영업관리 또 MD 직무를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인 스펙 진단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바리스타에다가 제빵 기능사도 가지고 있고 이제 전문대 졸업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어학 성적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실제로 그냥 4년제 나온 친구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이유가 경력상 이제 호텔업 사무업종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펙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요식업 전공자로만 졸업해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도 쌓고요. 근데 이게 스펙이 어느 분야를 위해서 뛰어난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영업관리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회나 가능성이 굉장히 엿보이는 스펙이지만 MD나 이런 측면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유는 안 적어놓으셨어요.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현재 갖고 있는 스펙으로 가장 어울리는 거는 사실 호텔 F&B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이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좀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하고 싶은 말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영업관리에는 맞는 스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학을 비롯해서 스펙 자체는 훌륭한데 좀 특히나 호텔, F&B 쪽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거든요. 차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이분은 직무는 새로울 수 있지만 업종은 일단 식자재 혹은 식품과 관련한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 특정한 업체 몇 곳을 제외한다면 채용 공고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이고요. 본인께서 재고관리 알바를 할 때에 대한 단상과 함께 흥미를 느꼈던 경험을 사연과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업무의 한 기능만을 놓고 그 직무 전체를 선택하는 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좀 앞으로 만약에 그 직무를 맡게 된다면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해야겠고요. 만약 취업이 여의치 않은데 당장 취업을 희망한다면 다양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로 공채 혹은 수시 채용으로 입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거킹이나 한국 맥도날드 같은 회사를 필두로 다양한 뭐 국내 뭐 요식 업체들 이를테면 적어는 났는데 본그룹, 한솥, 이바돔, 백종원 형님네 더본 코리아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제 연봉 수준이라든지 본인의 근무 기회가 여의치는 않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당장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본인이 진정 어떤 직무를 하는 게 더 본인에게 더 이로운지를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요식업이나 식품업을 두 분 다 이제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영업 관리도 원하시지만 MD 직무에도 관심이 있으신데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영업관리 직무가 됐던 MD 직무가 됐던 사실 제가 채용 공고를 올해 상반기에 떴던 거를 다 살펴봐도 사실은 4년제 공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초대졸 친구가 MD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포커스되어 있는 음식 분야라든지 식품 분야를 가장 필두로 해서 그와 관련된 식품군 산업, 지금 우리 차코치님께서 지원을 하시라고 했던 분야로 지원을 하시면서 영업관리로 시작을 하고 영업으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일단 루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분명히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직무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열려 있거든요. 그런 파트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코치님의 의견은요? 네, 사실 이분이 지금 뭐 한식 조리 기능사 뭐 이런 거를 딸 생각도 아니신 거고 명확하게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걸 희망을 하신다면 사실 4년제 준하는 학력을 확보하신 후에 공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앞서서 건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수고스러움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직군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 드리는 범위 내에서의 취업이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재고 관리만을 생각한다면 편의점 영업 관리 그중에서도 이마트 24는 초대절 전형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MD 직무라든지 이런 분야가 좀 요원하다면 스토어 매니저 직무도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한번 노려볼까 하고요. 결국 매장 그리고 주방 이 동시에 홀과 매장을 다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요식업 전공자로서의 강점과 그간의 근무 경험은 매장 내에서 최적의 효율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 코로나가 끝나야 본인의 취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건 쌤도 사실 스펙 자체도 MD 쪽으로 아주 좋은 스펙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 쿠킹님이 MD 직무 저 꼭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떤 준비나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리한 점이 이제 요식업 그런 음식 관련된 전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음식 자체를 뭐 MD로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공식품을 파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가공식품에 대한 본인의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과자면 과자, 혹은 이런 생필품이면 생필품, 뭐 음식, 뭐 음료면 음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나만의 차별점이라든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될 겁니다. 다만 계속 강조하지만 경력과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쌤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스토어 매니저로서 일해보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고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영업관리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금은 MD로 준비하는 거는 준비하는 거대로 하고 영업관리는 좀 폭을 넓히는 전략을 투트랙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영업관리 직무 자체도 식품이라든지 뭐 리테일도 있지만 제약 영업 같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도 지원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관련 경험들 좀 넓혀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차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의 그 실무 경력을 잘 보면 호텔업과 사무직 서비스업, 그리고 식품업계 재고 몰품 관리, 교내 실습 동아리, 각기 좀 다른 성격의 것들을 1년씩 경험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취업을 많은 인재들을 채용하는 공채에는 유리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만을 뽑는 요즘의 채용 기조에는 조금 안 맞는 경력이 되어버려서 조금 곤란함이 느껴지는 요소입니다.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결국 이커머스 계열의 회사에서 MD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제가 좀 어제그제 검색을 해보니 밀키트 관련된 창업을 하는 프랜차이즈들 많더라고요. 요식업을 전공한 분들은 아무래도 밀키트의 구성들, 이를테면 부대찌개에 햄을 빼고 참치를 넣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그죠? 뭔 느낌인지 왔죠? 그런 식으로 뭐 본인이 어떤 아이템을 구성하는 측면도 좋겠고요. 식자재 측면만 놓고 봐도 정육각 같이 전문적으로 특정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그런 곳들로 한번 수시로 지원을 한번 넣어보시면서 본인의 근무 경험을 좀 이제는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접근하신다면 조금 요원했던 취업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플랫폼 MD도 추천해 주셨고 좀 상품 카테고리를 좁혀보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쿠킹님께 한마디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건쌤부터. 지금 왜 그 호텔 업종에서 뛰쳐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스펙 중에 가장 유리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인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호텔 업계라든지 여행사 업계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호텔 업계와 여행사 업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봐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리해고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규 채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품군들을 만들고 있대요. 이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외로 나갔을 때 격리 기간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들도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상대하고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MD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MD, 여행사 마케팅, 여행사 영업관리 직무도 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 아예 새로운 분야 말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선정하는 것이 본인의 취업이 가장 빨리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코치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그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한계 그런 걸 느끼셔서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교내 글로벌 요리연구 공모전 수상 결국 본인께서 요식업을 위시한 다양한 업종, 뭐 다양하진 않겠죠. 업종 내의 다양한 회사들로의 지원을 좀 포커스를 두신 이상 그쪽에 맞게 공고가 올라오길 기다려 보시고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연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레이님이 더 빅스쿨 게시판에 회계 경력 있어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네요 라고 사연을 올리셨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인서울 4년제 회계학과 전공 3.7점으로 졸업하셨습니다. 토익 900점, 전산세무 2급, 커말 2급,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2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 취득하셨고요. 대기업 계열사 재무팀에서 인턴 6개월, 대기업 계열사 회계팀에서 계약직 1년 정도 경력상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는 대기업 재무팀의 신입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재무팀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인턴과 계약직 경력까지 있어도 아직 스펙으로는 역부족인 듯 합니다. 계속해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대기업은 너무 높은 목표인 걸까요? 중견도 넣고 있는데 눈높이를 낮춰서 준비해야 할지 회계 쪽 스펙으로 많이 부족한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네, 스펙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부족하지 괜찮아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분이 면접이 문제인가? 그러니까요. 면접에서 왜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전에 전반적인 스펙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쌤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 말씀대로 스펙이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그럼 면접에서 왜 떨어졌는가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대기업의 재무팀에 몇 명이나 뽑을까요?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티오가 적어서. 티오가 굉장히 적죠. 네. 1명 내지 2명을 뽑는 최종 합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해서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몇 군데 지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까지 뭐 3-4군데 갔는데 다 떨어졌다. 그거는 본인이 경쟁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보다 좀 더 뛰어난 인재 한 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인재를 뽑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처럼 재무팀에서 인턴 6개월이나 하고 회계팀 계약직 1년이나 했던 그런 신입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다만 이 스펙적으로 좀 우려되는 사항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전산 세무도 2급, 커말도 2급, 전산 회계도 2급, 홍진호죠. 이게 다 2예요. 이분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다 1급으로 올리신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예. 뭐 하나라도 좀 1급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드네요. 차코치님은 스펙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콩진호의 이름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분은 면접을 잘 못 보셔서입니다. 아무리 한정된 티오여도 면접을 잘 봤다면 괜찮겠죠. 결국 비언어적으로 어색함이 있었을 겁니다. 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가서 좀 더 드리겠지만 본인이 준비한 대로만 면접이 흘러가진 않는 게 특히 이렇게 적은 티오를 뽑을 때 면접의 특징이거든요.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다양한 각도로 지원자를 판단하고 평가할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게 평가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따온 자격들을 가만히 본다면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회계 관련 업무보다는 뭐 세무 관련한 혹은 자금 관련한 업무에 더 특화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에 대한 걸 준비를 잘 했을까라는 약간의 물음표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어 말하기 점수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의 상당수가 영어 말하기를 더 선호하는 걸 감안한다면 영어 말하기 점수가 부디 만료가 되신 거길 개인적인 바라고요. 영어 말하기 점수도 일정 수준, 특히 토익 900에 준하는 토스 레벨 7, 오픽 IH 이상은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현재로선 필요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조금씩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구멍이 되어버린 걸요. 이제 제대로 대비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 뭐 스펙도 있지만 어떤 면접장에서 좀 부족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면접관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닐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있다면? 이 말씀대로 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재무나 회계 쪽 지원하시는 친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회계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가장 눈에 띄게 봤던 그 회계의 이제 그런 과목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요, 아주 1차원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순이익이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라든지 매출이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라든지. 근데 사실 이거는 지원하는 업종마다 내가 관심 있어야 되는 회계 세무 파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다 전량 폐기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냥 단순히 기초 그런 재고를 만드는 뭐 철강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재고 자산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추후에 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눈여겨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산업군마다 있는데 그 산업을 획일화해가지고 회계를 평가하고 나만의 생각을 들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게 앞서 이제 우리 차코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어 성적이 지금 90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말하기 성적을 또 의무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하기 성적이 없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이나 폭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빨리 취득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말하기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말씀드렸다시피 TO가 적어요. 근데 그것만 노리면요, 너무 리스키합니다. 사실 이게 재무나 회계 쪽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가장 좋게 지원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으로 치면요, 사실은 구매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팀의 지원도 만약에 재무회계나 경영지원팀이 안 떴다 할지라도 지원을 병행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하기 점수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재무회계 외에도 또 구매 분야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쌤도 좀 첨언해 주실까요?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겹쳐서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본인께서 중견도 넣고 있는데 눈높이를 낮춰서 준비해야 될지. 중견기업 가도 질문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은 나름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면접을 준비하실 겁니다. IFRS의 뜻을 말해보세요. 네, IFRS란 뭐 인터내셔널 이렇게 준비를 했겠죠. 근데 그 질문은 안 하고 대뜸 우리 회사 말고 뭐 다른 더 유명한 규모 있는 뭐 대기업군은 넣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데는 안 넣었어요? 네, 저는 넣지 않고 오로지 귀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그 진실과 거짓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면접장이 아니라 이 지원자의 팩트 체크가 되어버려서 면접장의 온도가 싸늘해집니다. 네. 아이디 레인, 지금 비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인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본인의 뜻대로 면접이 흘러간다고 대비했다가 그렇게 안 나오면 어렵겠죠. 그러면 본인이 죄다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1번 뭐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 말해보아라. 3번 인생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은행식으로 50개, 100개를 외우면 머리가 팡 하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너무 많은 암기와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이게 기복신앙도 아니고 그렇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면접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을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암기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면접을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중견기업으로도 지원을 확장하는 걸 고려하고 계신데요. 이게 좀 괜찮은 방안일지 이건 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중견기업도 사실 좋은 기업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견기업 중에서는 외국계 기업 중에 뭐 히로세 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죠. 근데 들어가기도 사실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타격이 가장 컸던 부분은 대기업보다는 사실 중견기업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용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견기업 외에도 본인이 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가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 대놓고 그냥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기업 사무행정에 지금 가점 요소를 다 취득하고 있고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들 없이 바로 지원할 수도 있고요. 필기 시험만 조금만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면접 기회 더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희망하는 회계나 재무 쪽 일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엿보이기 때문에 저는 중견기업보다는 공기업을 우선순위로 두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코치님은 아까 전에 중견기업이 더 까다롭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아무래도 지원 의지 자체를 묻는 쪽으로 면접의 방향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면접은 대화인데요. 본인이 어떻게 답변을 해주느냐에 따라 그날의 면접 대화가 변경이 될 겁니다. 암기한 대로만 하면 외운 거 하지 말고 진짜를 말해달라는 진실 게임이 될 거고요. 대화에 입각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본인이 왜 회계 업무를 굳이 왜 그 회사 가서 하셔야 되는지,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어떠한지, 본인이라는 사람의 강점을 좀 근거 있게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러한 좀 실습적인 면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면접 답변의 내용을 챙겨주신 건 좋은데 그거를 손으로 치고 눈으로 보면서만 기억을 하면 본인의 눈과 손만 답을 기억하는 겁니다. 본인의 입이 기억할 수 있게 소리 내어서 말씀해 주시는 연습이 한 질문당 10번, 20번씩 반복되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기업 재무팀 꼭 합격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대기업 외에도 본인에게 기회가 있는 외국계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강소 스타트업 중에는 추후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규모도 있고요. 또 반도체 산업 혹은 장비 관련된 업체들에도 적극 지원을 좀 해보신다면 본인이 꼭 산업군이 조금 본인이 낯설다 할지라도 직무적으로 접근하기엔 유리할 수 있으니 좀 외연을 넓혀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레인님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사연, 깊은 상담, 잡다방 3분 사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 스마트 데이터님이 취업대학교 카페에 올려주셨습니다. 지방 국립대 전작과 4년제 나온 28세 남자입니다. 자격증은 무선 설비기사, 한국사 1급, 커말 1급, 정보통신기사는 취득 예정이고요. 나머지 3개는 보유하고 계십니다. 학점은 4.5 만점에 3.6점, 토익은 600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경력으로는 공공데이터 인턴 4개월 하셨습니다. 공기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통신직 입사를 희망합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이디부터 굉장히 좀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분이에요. 그러네요. 스마트 데이터님, 전작가 출신이고 통신직 입사를 희망합니다. 먼저 스펙 점검부터 해볼까요, 건쌤? 이분 스펙 점검하기 이전에 앞서서 저나 지금 차코치님이 이 공공데이터 인턴 하신 분들 강의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해답을 다 드렸었는데 아마 강의를 안 보신 분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네요. 나중에라도 강의를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 지금 뭘 부족한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 정보통신기사 취득을 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무선설비기사랑 정보통신기사가 1, 2순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것들 한국사나 커말 같은 경우에도 취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 토익 성적 정도가 될 텐데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는 이 한국방송정보통신정파진흥원 이쪽에 토익 점수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 인턴 4개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준생들 여러분한테 굉장히 열려있던 사실은 채용이었기 때문에 본인만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인턴 직무를 한 번 더 수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인턴 경험을 한 번 더 쌓아보자라고 하셨고요. 지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스펙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차코치님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이분께서는 정보통신기사 취득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을 하셔서 본인이 스스로에게 좀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것들도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 본인이 통신직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다른 지원자 대비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개인적인 요건적인 입장 정리만 좀 챙겨주신다면 추후에 지원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 점수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토익 점수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할까요? 이분 지금 토익 점수를 올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지금 가고 싶은 기관의 통신 관련 직무 TO를요. 제가 지난 3년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TO가 한 명에서 2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 2명 뽑는 데만 계속 노리겠다. 그렇게 한 군데만 지원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그 얘기인 즉 내가 이거를 차선책으로서 다른 데도 지원할 곳을 병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자연스럽게 토익 성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익 성적이 지금 현재 안 갖춰져 있는 것은 맞으니까 조금 욕심을 내서 한 850 혹은 말하기 성적이라도 취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취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른 대기업 직군들도 같이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KT라든지 SKT 같은 데도 ICT 인프라 기술 해가지고 이 통신 전자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력도 생각보다 낮아요.
대신에 TO는 굉장히 열려 있고요. 이런 쪽도 지원하는 것이 투트랙 전략으로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그냥 혹시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즈 영업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B2B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도 지원을 병행해 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토익 점수를 좀 올려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차코치님부터요. 네, 마지막 한 말씀. 일단 이분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기업 지원은 학습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대기업 지원은 좀 다르게 전형 전반을 이해하고 기관을 이해한 만큼 기업도 이해해야 되니까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 스마트 데이터 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많은 전작가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인정받는 느낌으로 기업을 선택하시기보단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관 혹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적합도를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중충하게 혹은 막 속상하게 감정에 취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지원이 생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쌤이요. 우리 스마트 데이터가 아이디잖아요. 말 그대로 본인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풀어내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은 여기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통신직으로서 외연을 넓혀가지고 다른 공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쌓아야 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일단은 다른 걸 제껴놓기 전에 정보통신 기사부터 빨리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